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신용 등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우선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본인의 신용평가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신용등급의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는 초년생의 경우에는 보통 5등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부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또는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납부하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좋아야 합니다. 그럼 왜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은행이나 남의 돈을 가장 적은 이자로 사용하기 위함이죠. 무엇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용 점수가 높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신용 등급 빨리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과연 나는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신용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용 점수에 따른 이자율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2019년 4월 기준으로 공시한 일반 신용대출 신용 등급별 금리는 신용 등급 1등급 경우 이자율 3.39% 정도 되지만 10등급의 경우에는 10.57% 정도로 3배 이상 높은 금리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신용등급 1등급은 한 달에 30만원의 이자만 부담을 하게 되지만 10등급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년으로 계산하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연간 36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지만 10등급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금융권에서는 6등급 또는 7등급 이상에게만 대출을 진행해 주기 때문에 6등급이나 7등급보다 신용이 좋지 못한다면 높은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은행권에서의 대출은 받고 싶어도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선 신용등급에 따른 등급별 산정 원리를 알아볼 건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는 등급제로 분류되어 있지만 2020년 후반기부터는 등급제가 폐지되고 점수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수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등급은 없어지고 신용점수로 바뀌는 것이라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듯 하네요. 바뀌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를 한번 보시죠. 우선 우량 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신용 거래 경력이 있어서 부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를 의미하며 최우량 신용자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1등급이나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활발한 신용거래는 많이 없지만 앞으로 신용거래가 많아지면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진입이 가능한 신용자를 의미합니다. 5등급이나 6등급 같은 경우에는 단기 연체가 있었던 고객을 의미하며 주의 단계로 떨어질 확률이 있는 신용자이나 지금부터라도 관리만 잘 한다면 우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급입니다. 7등급이나 8등급 같은 경우에는 주의 단계로 있는 저신용자로서 단기 신용도 하락이 예상되어 9등급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신용자입니다. 보통은 은행권에서 안정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량 신용자에 해당하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2020년 후반기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등급제로 바뀌어서 10등급으로 분류되었던 포괄적 방식에서 점수제로 바뀝니다.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신용을 1점 단위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 더 정밀한 신용 여건을 진단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는 신용 등급이 낮아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어떤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해져서 제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금융권 종류와 상관없이 대출받는 금리를 기준으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어 신용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신용점수를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출금리도 698점으로 5등급 대출을 받으신 분과 697점으로 1점 차이로 인해서 6등급의 금리를 적용받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만
점수제로 바뀌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신용등급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빌린 금액이 소액이니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본인의 신용등급은 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소액이라도 대출이 있고 갚을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빠르게 갚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다른 이유로 연체가 되어 30일이 지나버리면 신용 관련 회사로 내 정보가 넘어가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며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 기존 같은 경우에는 연체일이 5일이지만 앞으로는 30일로 바뀐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 이전에는 연체 금액 또한 단기 대출은 10만 원이었으나 2020년 바뀌는 신용점수제는 연체 금액이 3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장기 대출 연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완화되어서 연체 이력 정보도 기존에는 연체 시 3년간의 연체 이력 정보가 남아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단 상습 연체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통신비, 보험료, 공공요금 등 비금융권에 해당하는 분야에서도 연체 없이 꾸준하게 납부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간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건 금융기관 또는 은행에서 조회를 할 때 발생된 이야기지만 2011년도부터 바뀌었는데요. 자신의 신용조회를 확인할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대출 시점 기준으로 최소 몇 개월간 계속해서 신용조회를 했다면 참고를 할 수 있겠죠. 만약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신다면 마이너스 통장은 50% 이상 사용 시 감점의 대상이 되고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도 감점의 원인이 되니까 적당히 사용하시고 빠르게 갚는 게 좋습니다. 카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카드는 하나의 카드를 장기간 사용한 우량 고객은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한도는 높이고 한도 사용은 낮은 수준이 좋으며 카드 대출 한도를 꽉 채워서 사용하는 것보다 35%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연체를 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또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신용등급 상향에 도움이 되고요. 최소 6개월 이상 사용을 하면 좋은데 꾸준하게 1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신용평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발급입니다. 신용카드를 단시간에 너무 많이 발급받아 버리면 신용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대출 시에는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하는 게 좋으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기 전 중도 상환을 해버리면 하향될 수 있습니다. 계좌수 또한 여러 곳에서 조금씩 빌리는 것보다 한 곳에서 최대 한도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대출도 대부업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자가 높을 뿐 아니라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분별한 대출은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적시적소에 필요한 만큼의 대출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돈을 잘 갚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바뀐 신용평가 방법과 신용점수 빠르게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